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지긋지긋했던 거짓말 대잔치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10차 변론을 마치면 최후 변론 후에 평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윤석열 파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 성공률이 93%라고 합니다. 45건 중에 42건이 성공한 거죠. 정권을 잡고 있는 자가 일으킨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낮고 설사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권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그만큼 종식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끝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 친위 쿠데타 성공률이 91%로 떨어지게 됐다는데요. 더러운 역사를 끝내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순간에 다시 쿠데타로 역사를 더럽힌 윤석열의 죄는 그가 죽은 다음에도 씻지 못할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이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입니다. 도다리 쑥국 작년 이맘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맛이 좋았습니다. 이번에 특히 좀 힘들었던 게 날씨가 추워서 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쑥을 구하는데 정어리몰이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지 쑥까지 같이 포함해서 된장까지 다 해서 바로 드실 수 있게 그냥 넣고 푹 끓여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먹어본 바 최고였습니다. 감이 최고였다 말씀드리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바다의 보양식 도다리 쑥국 아니겠습니까? 도다리 좋은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눈, 간 다 좋고요. 또 봄철 쑥은 혈압을 낮춘대요. 해독작용, 항염작용, 감기능 보호. 도다리 쑥국이 거의 봄철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불릴만 하지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봄제철 보양식 도다리 쑥국 드시고 건강해서 새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들 함께 생각해 볼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 윤경호 소장님 외국에 좀 나갔다 오셨나요? 예, 일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일본? 네. 네. 혹시 무슨 여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는 우리나라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계엄 이후에 직후에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를 조롱하는 기사로 거의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여전히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많고요. 다만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촛불 집회, 제가 만난 일본 지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 관에 정부에 이 저항하기 위한 단체 행동 이런 게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DNA, 역사, 관행 이런 게 작용하는 건데 우리의 촛불 집회를 보고 항상 역동성에 놀람을 많이 표시한다는 건데 반면에 또 한쪽 다른 쪽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그걸 보고 또 놀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징글징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피로증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이 현재 이제 10차 변론입니다. 증인 3명 나오죠. 한덕수 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전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사실상 모든 길이 끝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오늘 이제 증인 채택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고 추가 증인 채택은 더 이상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추가 증인을 부른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입증, 그러니까 파면
파면을 하기 위한 증인은 충분히 지금 다 나왔고, 그나마 한덕수 총리,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다시 나오는 홍장원 전 차장, 국정원 전 차장,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이렇게 3명도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하도 이 사람들을 불러달라 하니까 부르는 것이고,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같은 것이 뭐 특히 메모를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메모 그리고 이 발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누적되어서 체포 명단이라는 것이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메모지 하나를 붙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홍장원 전 차장이 이미 다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증거 능력이 있고 증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의 증인신문 자체도 크게 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피청군들이 우기니까 하도 라이즈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나면 네. 최후 변론을 또 합니까? 보통은 최후 변론 기일을 별도로 잡아주는 것을 예. 좀 이 탄핵 절차에서는 항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바로 진술하세요 이렇게까지는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기일을 한번 잡을 텐데, 사실상 증거조사는 지난 기일 화요일에 다 했잖아요. 9차 조사 때 증거조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최후 변론만 남아있다. 오늘 증인신문하고 최후 변론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 중에는 최후 변론으로 다 기일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최후 변론,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한다고 하면 네. 평일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뭐 길어야 한 2주. 그러면 이제 3월 중에는 선고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제 주목되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메모 가지고 또 서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썼는지. 그게 홍장원 차장이 혼자서 주장한 겁니까? 나중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쫙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최대 공약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그만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늘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멋지게 한 방 날려줄 걸 기대하고요. 조지호 경찰청장 이미 6차례나 대통령이 닥달하듯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안 나오려고 하니까 구인장 발부도 했지만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석할 것 같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하지요.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 길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윤석열 나와가지고 만나면 아마 계엄 이후에 처음 서로 얼굴 보게 될 겁니다. 한덕수 총리도 탄핵 이후에 많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그 국무회의도 아니었다, 뜯어 말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나와서 마지막으로 좀 양심의 소리를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본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 출석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자신이 그동안 밝혔던 입장을 변함없이 드러냈지요.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어제는 이제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제가 이러이러했으니까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그 국무회의가 국무회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무회의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딱 3명밖에 안 보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그리고 이상민. 심지어 이상민은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다, 내가 장관 되고 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계속 개판쳤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미안해서 그 고등학교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세 놈이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 고등학교 동창회입니까? 오늘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때 윤석열 표정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맞습니다. 예. 그 5분 동안 너무나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을 했답니다. 이상민. 다른 장관들은 다 개별로 불렀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막 소리를 질렀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안건도 없고 안건지도 없고 서명 단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상민 저는 이번에 윤석열과 함께 가장 나쁜 두 사람 정말 김용현, 이상민 5분 동안 너무나 열띠고 실전 토론했다.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임기 내내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윤석열 패거리들의 가장 그 정말 반사회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게 계엄으로도 야 열받으니까 계엄해버리자. 이재명, 한동훈, 조국 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냥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년 반 한덕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참 노회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오늘 윤석열 만나면 서로 어떨까 참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국무회의의 부당성에 대한 논란, 과연 이것만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 또는 기타 등등 평가 가능할까? 특검법을 거부한 거,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거 이런 거에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한덕수라는 분이 총리를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이제 얘기할 때 그 미꾸라지라는 그 표현이 살짝 들어있는 기름장어. 예, 기름장어. 그 표현이 살짝 이렇게 한덕수 총리를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을 싹 받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 뭐 노회한 공무원이든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갖는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행태, 이게 딱 한덕수 총리에게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아까 역사를 퇴행시켰다 이 표현 저도 참 공감하는데요.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좀 준엄한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한 게 있어요. 한덕수 총리가 고향이 전주지요 아마.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좀 잘 나갔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되기 전까지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나 그쪽 아니라고 하고 다녔고. 그런데 정권이 딱 바뀌니까 나 호남인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난 소문이 아니라 증언을 들었어요. 나와서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그랬던가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예. 유정근 전북도지사가 당시 유정근 전북도지사가 전북이 너무 소외돼 있으니까 기재부 내에 있는 호남 그나마 기재부 예산 호남이면 총도 알아봤더니 한덕수가 고위 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 좀 도와주세요. 한번 만납시다. 저 호남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유정근이 황당해가지고. 근데 바로 그 즈음쯤에 전국공사 있었잖아요. 97년. 네. 아, 호남 공직자 모임 제가 연락합니다. 뭐 이랬다 하더라고. 참 비열하죠. 비겁하고 저열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한덕수가 오늘 나와서 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거였고 당시에 국무회의 때 어찌됐든 적극적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왜냐면 윤석열 무서우니까 때릴 것처럼 달라들고 막 1대1로 막 격파했다잖아요. 소리 지르고 고성이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겁에 질려서 우리가 제대로 못 막았다. 이건 완전 불법 계엄이다. 국민도 없었다라고 증언하면 뭐 100분의 1 정도는 정상 참작되지 않을까요? 노예하고 기름장어이고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폐악질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이라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역할만큼 해주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아니 근데 탄핵 심판에서 이제 나와서 증언하는 거 이와 별개로 한덕수 본인에 대한 탄핵 네. 이게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도 또 별개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또 기각이 되면 복귀한다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거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 대선. 그것도 참 세상 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서 본인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 그냥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고 다시 복귀해. 그런 건 입 밖에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가 분명히 국무위원 정족수는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자기는 이렇게 말을 했고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정족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국무회의는요. 이 심의를 거쳐서 부서를 해야 되는데 이 계엄 같은 경우에는 전원,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부서를 했다라는 것에서는 어디에도 없는데 마치 윤석열 피청구인은 부서를 이 국무회의 끝에 국무회의가 끝나고 계엄 후에도 부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부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부서는 서명입니다. 어디까지나 계엄 공포하기 전 법률안 같은 경우도 국무회의를 끝나면은 법률안을 뭐 제출하기 전 공포하기 전 이런 행위하기 전에 부서를 맞춰야 되는 건데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적법한 국무회의였다라고 하지만 부서에 대해서는 막 말을 혼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출석 체크만 하는 거다. 이거는 뭐 서명은 안 한다라고 하지만 부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부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포악한 전두환 때도 계엄령 선포문 보니까 총리랑 네. 내가 부서가 다 있잖아요. 네. 예. 김석운님,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무서운 줄 알면 사람이고 매가 무서운 줄 알면 동물이다. 김석운님 지난번 모임 때 뵀는데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계셔서 그렇게 훌륭하시군요. 정말 말이 무서운 줄 알아야죠. 한덕수 총리는 지금 총리를 2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무회의가 어떤 자리인지, 거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국무위원이면 어떤 자세로 얘기를 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덕수 총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국무총리를 한번 했던 사람을 또 다시 불렀습니까? 그런 경륜을 좀 잘 발휘하라고 국민들이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공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받는 월급 국민 세금이란 말이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공직자지요. 평생 다 국민이 준 세금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평생을? 통닭 한번 튀겨봤습니까? 정말 이제라도 어떤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인지 깨닫고 마지막으로 받는 월급 부끄럽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한덕수 나오고 홍장원 차장 나오고 뭐 서로 이제 공방이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헷가닥한 자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김현태 707 특임당장. 나 이 친구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좀 뭐라고 그럴까. 중심이 없는 사람? 헷가닥하는 사람? 그냥 계엄 다음날 곧바로 나와서 콧질질 짜면서 울면서 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랬던 자가 이제 와서는 뭐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데 놀라운 사진이 하나 돌고 있어요. 이 자가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성일정 국방위원장 얘기하는 대로 막 맞장구를 치는데 보니까 귀에 뭘 꽂고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증언할 때 모습인데 줄이 연결돼 있죠. 이거 지금 이어폰이라고도 하고 이어피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뭘까? 지금 아주 정말 눈 밝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찾았는데 안진걸 소장님, 예. 뭘까요? 저도 저 사진 봤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걸 하고 다니는 리가 없잖아요. 보청기가 아니면 이어폰인데 그러면 진술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외부에서 조력을 받으려고 한 건가. 보청기는 요즘에 줄 안 달려 있어요. 그렇죠. 보청기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예. 보지도 않죠. 보청기라면 제가 용서하겠어요. 예. 근데 저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어폰인데 보통 방송국에서 앵커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거랑 누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걸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07 특임단은 항상 비상태세를 갖춰야 되니까 혹시라도 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국회에 출석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비상상에 국회를 출석을 안 했어야죠. 야당도 퇴장한 상태인데. 근데 어제 SBS 보도로 이 김현태의 완전한 거짓말이 확인돼 버렸습니다. 이 체포 명단과 체포조가 있었다는 것은 방첩사 카톡방이 공개돼 가지고 저는 헌재에서 오늘 제발 그거 한번 그 윤석열 앞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707 특임단 간부들은 텔레그램을 또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 텔레그램에 체포해라든지 뭐 의원 마가라든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현태를 만나서 정말 회유 또는 압박을 세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니까 우리가 코치를 해줄 테니까 그거 해라 이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 진술이 오염되고 가짜라는 결정적인 말이 그날 민주당이 폭동을 유발하려고 했다 자기들한테. 네. 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당장 국회 사무처라든지 국회 민원 보좌관들 성명 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다친 게 수십 명이고 겨우 막았었더니 우리 보고 폭동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야 그 온 가족이 맞서 싸웠더니 온 가족들이 우리를 폭동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강도가 지금 외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맨 처음부터 우리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폭행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용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가 이러니까 그 뭔가 있었던 거죠. 무슨 짓이 벌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밖에서 콧질질 짜면서 울 때랑 나중에 증언 바뀐 거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맨 처음에 사람 묶으려고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문을 그리고 그 케이블 타이는 문 못 묶는다니까요. 그런데 저자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707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이 뉴707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비상계엄 때 국회 출동했던 707 특수임무단의 지휘부가 다 참여한 대화방입니다. 이게 지금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김현태가 먼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그다음에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 진입 차단하라는 그 지시가 아니면 뭡니까 신유진 변호사? 그러니까요. 이게 자신이 숨기면 모두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진술이 변경된 거를 다른 증거로 인해서 입증이 다시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김현태 단장이 회유됐다. 이거는 곽정근 전 사령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인지를 하고 있었고 회유가 돼서 무슨 발언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라고 곽정근 사령관이 통화하는 거. 사실 김현태의 변호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그 녹취 파일이 다 음성 파일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곽정근도 김현태는 이미 변절했고 맛이 갔구나. 라는 것을 다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재 나와서 다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현태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도 국회의원들 본회의 진입을 차단하라 이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이자에 뭐 흔들리는 그런 변경된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전혀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보직해임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수사도 중단돼 있고. 수사도 중단돼 있고. 그러니까 가장 일선에서 유리창 깨는 걸 현장에서 지휘했던 자인데
중간에 어떻게 보면 계엄과 관련해서 문책을 해야 되는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놔둔다. 그건 전 엄정한 법 집행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정의도 아니에요. 보니까 지금 군 중에 장성급 그다음에 소령 이상 정도까지만 지금 30명이라는 거죠. 아마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대상인 자들이. 근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주된 역할을 했는데도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있는 이것 때문에 저렇게 말을 바꾸고 회유에 굴복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곳곳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김현태 저자가 막 울고 기자회견 자체하고 김용현한테 철저히 욕당했다. 우리 부하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쪽에 공익제보자, 양심선언자,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선 사람, 그리고 막 울고 그러니까 너무 진실해 보고, 실제 그게 진실이었겠죠. 그때만 해도. 그때는 진실이었다고 예, 그게 제일 진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참작이 상당히 들어가면서 유리창 깨고 이런 것까지 다 시켜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헌재랑 국방이 나와서 하는 것으로 저 사람은 완전히 본인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고 양심도 없는 자이고 거짓말도 윤석열 세력과 이진우 세력을 위해서 거짓말도 일삼는 자로 됐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윤석열이 장악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로 정식으로 결정된 곽종건에 비해서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짓말쟁이, 끝까지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있는 자로 딱 이제 규정이 된 겁니다.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버렸어요. 결정적 거짓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들어 열받는 거. 지하의 단전도 본인이 주도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지하로 들어오는 외부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거라고 거짓말합니다. 세상에 저희처럼 국회에 자주 가는 사람도 지하로 가는 문은 모르겠어요. 의원회관하고 본청하고 연결된 비밀 통로도 있다는데 그것도 우리 모르는데 본인들은 다 알고 지들이 다 미리 짜놓고 그걸 해놓고 외부 세력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단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까지 일삼는 자는 이제 용납의 여지가 없죠. 구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김현태 귀에 이어폰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게 그겁니다. 왜 김현태가 갑자기 돌변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이건 누군가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 이어폰이 심상치 않게 보인다는 거지요. 야, 이거 이렇게 대답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 신유진 변호사님. 네.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저희 어머니가 이어폰이 아니라 보청기를 사용하시는데 줄이 밖으로 나가는 저런 보청기를 그런 사용하시는 보청기도 있겠죠. 네, 하는데 정말 보통 간이 큰 자가 아니면은 저걸 이어폰으로 무선으로 지령을 받으면서 저렇게 대답을 한다? 이 정도면은 보통 간이 큰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써야 될 정도면 707 특임 단장 그렇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건강한 자입니다. 절대 보청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여러 가지 의심스러워요. 보청기를 써야 될 정도로 귀가 안 좋으면은 저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고, 이어폰을 끼고 들어와서 마치 지령을 받은 듯한 만약에 진술을 한다면은 정말 저자는 간이 그렇게 큰 자? 그래서 이 지금 헌재 재판관에서 지금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어폰까지 착용한 자? 야, 저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수사 대상이고, 이 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당장 구속이 돼도, 지금 하는 발언의 그 변경된 거 보면은 구속이 돼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임무를 가장 앞장서서 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구속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천인공로할 짓을 하고 다닌다는 거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거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이유가, 저걸 실시간으로 만약에 지시를 하기 위해서 귀에 이어폰을 끼게 했다면 그걸 듣고 대책회의 내지는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수뇌부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있다는 거죠. 그 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걸 또 현장을 생중계를 하도록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는 공개된 회의인지 아닌지 뭐 국회에서의 증언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 뒤에서 조정을 하는 걸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다는 그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좀 어처구니 없게 하는. 충분히 저희들의 의혹제기가 설득이 있는 게 헌재에서 진술보다 더 튀었어요. 압권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우리를 악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주장은 처음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우나 여인영도 안 한 주장이잖아요. 근데 김현태급이 했다? 요것은 예를 들면 사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라고 지침과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받고, 근데 네가 흔들릴 것 같으면 우리가 요걸로 비밀 장비로 언지를 줄 테니 그대로 읊어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김현태 말할 때도 약간 뭔가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뭔가 억지로 한 듯한 느낌? 그 표현. 지 생각이 아니니까. 사실 그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민주당이 폭동을 유발하려고 했다. 현장에서. 이건 윤석열도 못한 표현인데 윤석열은 그렇게 했죠. 거짓말. 오히려 계엄군이 맞았다라는 말은 했어도 민주당이 폭동을 유발을 했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더 나갔습니다. 얘는 이제 불법위헌 계엄군, 폭동 계엄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놈. 안진걸 소장님은 방송 중에 슈퍼챗 쐈습니까? 예, 윤경호 선생님 발언 중에 너무 늦어서 우리 정어리티 100만 가자. 힘 좀 보태려고. 예. 예, 됩니다. 그날서 윤경호 소장님의 멋있는 멘트를 제가 전혀 소홀하게 듣지 않아요. 다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멀티가 가능하세요? 예, 됩니다. 오. 예, 슈퍼챗 보낼 땐 됩니다. 수업 중에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사랑의 마음을 꼭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예, 정어리 TV 사랑합니다. 얼른 100만 가지와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도 말을 좀 이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태가. 신유진 변호사님, 헌재에서도 증인할 때 선서하죠? 네. 그때도 위증의 벌을 받습니까? 어쨌든 간에 선서를 거친 증언 자체를 예. 위증을 했다면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지금 일단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보면 네. 거짓말한 게 밝혀졌는데 위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자는 지금 위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내란 완전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거를 밝힌 꼴이 됐어요. 사실은 내란에 종사했던 자들이라도 선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자는 자신이 지난번에 말했던 것, 그리고 지금 대화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다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이 헌재 와서는 아니다, 이거는 국회 침입하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회를 막기 위해서였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걸 보면은 이자는 자신의 범죄를 지금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 모든 시도를 보여줬고, 모든 거를 다 생중계되는 국민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이 돼야 됩니다. 진형님께서요, 김현태는 국민들의 측은지심을 인면수심으로 답했습니다. 그 선택 그대로 가감 없이 처벌하면 됩니다. 썩은 동아줄을 선택한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진급시켜주겠다 이런 말에 혹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 아닙니까? 군인. 제가 오늘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는 자들 그 책임감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부모 형제 너를 믿고 잠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인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맨 처음에 코 찔찔 짜면서 그러길래 아이고 저놈 좀 봐줘야 되겠네 그랬는데, 그때 그 봐주기로 한 거 그 마음 2배로 아주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제 윤석열 나와서 어떤 거짓말을 할지, 지난번에 화요일 날 나왔다가 돌아갔잖아요. 변호하는 그 변호인들도 깝깝할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대로주고 말로 받아가니까 아이고 저자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말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에 59분 혼자 떠드는 거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만은,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윤석열이 이용해 먹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정선거 하면 지가 당선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하고 마누라 죄 가리려고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이야 이게 나중에 내 마누라 뭐 때문에 이랬다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뭔가를 하나 명분을 걸어놔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겠나?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막 우리 괴롭힌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것만 갖고도 그러니까 야 그렇다고 계엄하냐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걸 하나 걸쳐놓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짜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스카이데일리? 그 신문이 안진걸 소장님 스카이데일리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신문인가 언론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등록이 돼서 유지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 또 통화를 했는데 지난번에 왜 오키나와에 뭐 이렇게 뭐 예. 사람 구금했다가 미국이 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까지 했잖아요. 오키나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됐다라고 기사를 낸 놈들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주장을 굽히지를 않더라고요. 이 스카이데일리 기자라는 자가 이번에 안병희 캡틴 코리아 그 중국 대사관 들어갔던 그 자인가요? 하여튼 이 또라이들 참 서로 통화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 90명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라고 적용을 그러면 그 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해서 바로 갔고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해요. 일단 보고는 들어간 거죠. 트한테. 하면 좋았어. 중국 이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잡힌 애들. 보면 그 간부급 인원들 있잖아. 각종 애들 중에서도 간부급 인원은 먼저 납치가 됐더라고. 먼저? 얘네가 그 성관이 숙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부급 애들은 이제 외부 공기 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좀. 오늘 중국 대사관이 뭐 입장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와서 발표하면 뭐 어때? 이미 뭐 찬해 집회 이런 찬 집회 이런 데 지네 보낸 거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발표를 해? 그러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보도의 소스가 취재원이 바로 저 캡틴 코리안가 되는 자고만요. 그러면 윤경호 소장님 지가 명색이 기자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미국 대사관에 확인을 해보든지 뭐 이런저런 크로스 체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 그냥 그것도 이랬다고 하더라가 아니고 딱 박아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저 당사자인 기자가 뭐 취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 전에요. 언론중재위에서 이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며칠 전에. 근데 아예 안건 불성립이 됐습니다. 그 언론중재위에는 이제 이 기자 위에 이제 언론사 내에서 흔히 말하는 데스크급 역할을 하는 담당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 다른 기자들이 미디어오늘이라든지 기자협회보의 기자들이 이 데스크급 담당자에게 취재원에 대해서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와 동시에 그 취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뭐 흔히 말하는 더블 체크를 한다. 이런 유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의 이 객관성이라는 거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무슨 소설 쓰듯이 지금 둘이 얘기를 나누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게 됐느냐.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1인 매체가 아닌 한은요. 이 저널리즘에서 게이트키핑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 게이트키핑은 내부에서 기자가 취재를 해오면 그 기사에 대해서 상호 협의,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윗선의 데스크든 누구든지 간에 이 객관성, 그 다음에 취재의 정확성, 내용, 이런 것들을 걸른 다음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라지는 건데 이 매체는 분명히 내부에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있을 법한데 모두가 다 지금 뭔가 집단 관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울산 아재님이요. 스카이데일리가 신천지일보입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그런가요? 그런 지적도 지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예. 스카이라서. 천지일보하고 네.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뭐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죠. 근데 뭐 스카이데일리가 저런 그 가짜 뉴스 아예 처음부터 낸 게 여러 번이어가지고요. 지금도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광주에서까지 뿌린 놈들입니다. 네. 예. 근데 안병희 저자가 자신은 그러면은 그런 소스를 어디서 봤냐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가관인데 자신은 비밀정보요원 휴민트랑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미정겔이 뭐냐? DC라는 커뮤니티에 미국 정치 갤러리라는 또 한 작은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다가 글을 쓰고 자기가 확인하면 지운다고 합니다. 이게 왜 또 거기다가 글을 쓰냐? 일베에서 퇴출당했기 때문에 일베에다는 글을 못 올리고 미정겔에다 글을 올려서 자기가 확인하면 지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소스입니까? 이게 무슨 비밀 요원과의 소통하는 방법입니까? 이자의 그 소스, 이 뭐 중국인 간첩설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렇게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누군가 한번 글을 올리면 자신은 그거를 믿고 그냥 바로 이게 소스다라고 그냥 발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죽하면 일베에서까지 퇴출당합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또 이렇게 기사화되니까 또 스카이데일리 측에다가 아예 돈을 달라, 취업해달라, 뭐 이 정도까지 요구를 당당하게 하면서 근데 이 안병희 이 캡틴 코리안가 이 네. 이상한 놈 이자는 본인이 안중근 의사 종손이라고 또 사칭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또 그게 걸려가지고 또 사과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 미군 군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미군으로 활동했다라는 식으로 이 기본적으로 이 사기나 치고 다니는 놈인데 또 출마도 했었어요. 어디에? 환자죠, 환자. 네. 뭐 인터폴도 있고 강남구에 뭐 출마했구만. 대한애국당으로. 네, 극우정당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자의 말을 듣고 또 그거를 기사로 쓴 그 스카이데일리 그건 진짜 언론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면 야 그게 말이라고 하냐라고 혼내야 되는데 막 갖다 퍼날리면서 확대 재생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이제 한라봉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 여러분 디스플레이용으로 놔뒀는데 어떤 놈이 백운기가 애기 있는 한라봉 혼자 다 처먹었네. 이렇게 딱 하면은 막 이제 갔다가 이 새끼 입도 그다 뭐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두 놈이 아니에요. 배승희, 성창경, 배진환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리만큼 왜 중국인이 여기 와 있느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가둬놓고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 스카이데일리가 또다시 속보를 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관이 연수원에서 먹고 자고 합숙 훈련을 받았다는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뒤에도 저래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 안에 딱 넣어놓고 백운기 앵커가 한라봉 다 작살냈다. 이것만 딱 보도를 하는. 그리고 이게 계속 퍼날라지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이거는 따지지 않는 거죠. 전혀 어떤 미친놈이 한 얘기를 그걸 규명할 생각도 안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미디어 전체 신뢰도를 그냥 바닥으로 내팽개이 치는 결정적인 거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뭐 가짜뉴스 이런 건 전부 다 이런 최초의 시작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시작되고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거를 어디선가에서 받아주면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면서 더 크게 말하고 스피커가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전담하는 그쪽에서 가장 크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또 기성 언론까지 이게 또 네, 맞습니다. 범람하는 것 같아요. 저 스카이데일리를요 키워주려고 막 그 대표를 국민의힘 지역위원회에서 강의도 시키고요. 전환길이가 막 스카이데일리 들고 흔들고요. 다 공범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짜뉴스 온상이고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라고 김대중과 북한이 연합해서 저지른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러면 이건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손절. 아예 또라이 당을 만들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이나 한동훈이만 해도 그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고 김종인도 가서 무릎도 꿇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완전히 국민의힘에 극우 반민족 폭력 선동 분자들만 남아가지고 스카이데일리를 저 명백한 가짜뉴스를 손을 들고 흔들고 김민전이는 용산 관저 앞에 집회에서 탄핵 반대에 중국인들이 다 나서질 않나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들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2016년도에 우리가 탄핵 집회할 때는요. 정말 전국에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구경하려고. 너무 경이로우니까 막 매주처럼 수백만씩 모이고 그러니까 보면 중국 유학생도 많이 붙고 미국 유학생도 많이 있었어요. 현장에. 근데 이번 집회는 좀 국내에서도 워낙 극우 세력이나 폭력 세력이 막 공격도 하고 대치 상황도 있으니까 중국인커녕 유학생들도 안 옵니다. 완전히 100% 거의 그냥 찐 한국인들만 모여서 탄핵이라든지 파면 촉구 집회하는 건데 그걸 가면 정말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극우 세력이 쟤들 지나가잖아요. 야, 너 중국인이지? 한국말 해봐. 막 그럽니다. 저도 그런 얘기 네, 경찰한테도 그렇게 물어보고요. 경찰을 중국 공안으로 모는 놈들입니다. 그게 스카이데일리와 그 부류들인데 그걸 보수주의자 체제의 안정을 가장 중시 여겨야 되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우리 외교와 무역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국민들이 알면 이건 굉장히 반한 감정 생길 수밖에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애국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문상돌림 완전 70년대 썬데이 서울이네. 어맹난 바람났다 뭐 이런 거 연식이 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은 그래도 약간 그럼요. 맞을 때 정제된 아유 어디 스카이데일리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썬데이 서울 정제된 지금 썬데이 서울 안 나오죠? 예, 아이고 나오면 제가 아주 큰 실수할 뻔했네요. 아무튼 이런 랄지를 해도 현명한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끼리 이렇게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저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곧 끝나게 되겠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 권력이 위태로우니까 그거를 다시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연 것이 45번이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42건이 성공했으니까 93%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렇게 성공하기 힘든, 성공하기 쉬운 친위 쿠데타를 우리나라는 2시간 만에 막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래서 이제 91%로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데 친위 쿠데타 윤경호 소장님, 권력을 잡고 있는 놈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얼마나 막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뭐 쿠데타가 몇 번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친위 쿠데타의 가장 전형적인 게 저는 박정희가 했던 10월 유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삼선 개헌이라든지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걸 위장을 해서 어찌됐든 다수결로 가결이 돼서 개헌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이건 쿠데타라고까지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10월 유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상계엄령 선포해 놓고 군인들을 대학 뭐 주요 공공기관에 다 진주시키고 그러니까 물리력을 행사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부 다 무참하게 압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유신이 가장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에 친위 쿠데타라는 거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가 정말 역사를 퇴행시켰다. 그 퇴행시켰다에 한구탱이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을 모욕했다는 게 저는 더 화가 나는 대목이라서요.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차라리 반역
반역죄를 우리는 사실 형법에 반역죄가 없죠. 아, 군형법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군형법에. 반란죄. 네. 아, 반역, 네. 반란죄. 반란죄죠. 예. 맞습니다. 반역죄라는 게 이제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미국은 트리즌이라는 그 법조문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반역죄라는 것도 우리도 만약에 있다면 적용을 해도 남음이 없을 것 같아요. 반란죄를 영어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란죄는 insurrection이라는 예. 조금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반역죄. 예. 예. 반역죄는 예. 바티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바티칸. 예. 지랄 발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거는 공인된 신부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아, 네. 우리 네. 김대건 신부님의 그래서 하신 말씀. 경찰에 제가 고발을 많이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윤석열 그 내란숙 일당을 경찰이 이제 공수처가 기소한 다음에 경찰도 자기들에게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때 유죄 취지로 이첩했는데 거기에는 군사반란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군형법에 군사반란은 경찰은 있어요. 예. 군형법상 군사반란에도 해당한다라고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군사반란죄다라고 이첩이 되어 있어요. 검찰에. 근데 검찰이 나중에 이제 지금 기소했는데 나중에 이 형을 추가할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전 우리 민심이 천심이고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하면 윤석열 쪽 5년 동안 계속 해먹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려지게 됐는데 어찌됐든 우리 역사를 더럽힌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전에 전조들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검찰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죠. 그렇지만 근데 특히 검찰이 제대로 검찰 짓을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어떤 놈이 불을 냈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학교가 없어져서 새로 건물이 잘 지어졌어. 그러면 불 낸 놈이 잘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디올백 받은 걸로 김건희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 것을 봐주고 넘어가고 명태균 한 것도 얼마나 끌었습니까? 이제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걸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그래서 밝혀냈다면 법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윤석열이 지랄 발광하지 않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쿠데타라고 하는 더러운 역사를 이 오점을 남기게 한 거 아닙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일어났는데 검찰 그동안 뭘 했습니까? 주가 조작했는데 뭐 했습니까? 디올백 받아 처먹었는데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고 결국은 돌아버려서 저 지랄 발광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이제야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중앙지검으로 넘기고 김건희 불운에 만회하고 있는 검찰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명태균 관련된 것이 또 하나 나왔죠. 명태균이 김건희하고 이렇게 딱 가까이 되면서 뭐 온갖 군대 뭐 지난번에 창원 산단 뭐 거기에도 지금 뭐 투자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경호처에도 갔다가 사람 꽂고 대통령실에도 사람 집어넣고 완전히 그러고도 남지요. 그러고도 남지요.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민주당이 공개했더라고요. 이 항공의 김 회장이라고 그 김 회장을 만났는데 김영현 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별 3개라며. 지 친구도 별 3개 공군이 있고 그 사람 창녕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김영현 씨가 부를 거예요. 나는 이제 스페인 같이 갔다 하길래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난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 가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김영현 처장한테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있어요. 모임이. 그래가 불러갖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 그리고 그저께 만났어요. 김영현이가 하여튼 이제 불러서 격려할 거고, 그 누구의 대통령 조카, 황정호,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은 있거든. 네,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 해라. 얘기해줬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를 하거든. 내가 이야기 해놨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던 불러가 밥을 먹던 해갖고 이제 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제 끝이라. 그래, 하여튼, 가볍게 해야 되잖아. 내가 사람들 좀 많이 붙여줄 테니까, 사람들 잘 하니까. 그래, 하겠지. 아니, 그 소장님. 명태균이 한 V3쯤 된 거네요. 근데 김건희가 극존칭하고 선생님 했으니까. 슈퍼 V제로.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넘버원 최순실, 넘버2 정윤의 넘버3 박근혜 한 적 있잖아요. 거의 그 느낌 비슷합니다. 넘버1이 명태균, 넘버2가 김건희, 넘버3가 윤석열 아니었나. 옛날에 최고를 나타낼 때 쓰는 우스갯소리로 울트라 슈퍼 캡처 짱이 있었어요. 저 정도면 아니 윤석열이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김영선이 말이 많네 이것도 듣고 김건희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 김용현이하고 직접 통화해가지고 사람도 꼽고 이 정도면 V 제로급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걸 이 묵치록에서 보면은 명태균은 김용현하고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별 3개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명태균과 김용현을 연결시켜준 사람 바로 김건희다.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명태균과 김건희의 모든 이런 유착으로 인해서 대통령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공천도 하고 그리고 또 창원의청에 이번엔 김영선이 아니라 누구를 보낼까? 그때 조국 수사 잘했던 김상민 검사 좀 도와줘라. 공천도 하고 인사도 개입하고 다 하려고 해요.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야, 진짜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윤석열이 저렇게 무슨 무당 그다음에 장님 무사 운운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명태균이가 사람 추천해주면 그거 쓰고 그다음에 자료 갖다 주면 그거 그냥 그대로 인용하고 그거 말고요. 지금 이제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들 중에 명태균을 이용해 먹고 명태균한테 휘둘렸던 증거가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박완수 이런 자들이 현재도 지금 자치단체장으로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과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될까? 이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단죄 이거 말고도 지금 거론되는 명태균을 이용해 먹은 자들에게도 따끔한 제재를 위해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범님이요. 대통령이 3명이었구만. 에라이 그러셨는데 문제는 명태균이 이렇게 호의하고 정말 이렇게 전횡을 하고 휘두르고 그러는 것을 국민의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 국민의힘 보고서를 만든 게 있어요. 당무 보고서. 이미 명태균 게이트 터지기 1년 전에 해당 의혹을 다 파악했는데 쉬쉬하며 뭉갰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명태균 특검 반대하겠습니까? 아니까. 저거들이 걸리니까. 강혜경 씨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2의 국회의원처럼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닌다라는 이런 제보들을 중앙당에서는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게 국민의힘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자기들도 얻어먹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당무감사 이 내용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 개입설
물론 설이라고 표현했지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 명태균이 사용하는 명함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란 자가 어떻게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서 공천을 받아내고 이랬는지를 다 알았던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창원 이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어내는 걸로 해서 김건희는 김종양 안 된다 반대했던 김종양을 오히려 공천하는 것,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동훈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갔냐. 다 김건희 여사랑 사실은 관계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랑 관계없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까지 갔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모든 국정 전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김건희 여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할까라는 거지. 명태균만 끊어내고 싶었던 것이겠죠. 제2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당무감사 보고서에는 그 국회의원보다 상급자 행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 상급자면 당 대표급이나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급이라는 건데, 보니까 당무감사 잘 됐네요. 여론을 조작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친분을 가시하고 있다. 김건희 개입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덮은 거죠. 김건희가 무서워서 덮은 거죠. 지금 명태균이 그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걸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이죠. 이쪽에서 해야 될까, 저쪽에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건드려 보다가 저거 가지고 건드려 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절대 안 될 사람, 돼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공격하죠. 지금 오세훈, 홍준표는 일단 명태균이 X표 친 것 같아요. 막 욕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돼지는 잔칫날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오게만 해봐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참 난감할 거예요. 지금 뭐 오세훈 뭐 딱 2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명태균 4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또 더 만난 거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홍준표부터 지금 당장에 전전 근거 아닙니까? 뭐 문자 하나 뭐 전화통화 하나 한 거 없다고 그랬다가 한 번 본 것 같다. 또 그렇게 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잖아요. 한 번 통화했다고 이제 시인하고, 아들이 문자 보낸 건 또 시인하고 이제 데자뷰. 계속 뭐가 터져 나옵니다.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과 비슷한 행태 홍준표, 오세훈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자들이 지금 대선 치러지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뭐 지금 행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눈뜨고 보냐 이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파면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조기 대선 치러질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나오는데, 그나저나 국민의힘에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지금 대선 이야기 하자니 저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를 지내냐 뭐 이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파면되면 그때부터 한번 늦을 것 같고, 참 앞으로 가자니 파출 쏘고 뒤로 가자니 경찰 쏘고 지금 그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네. 지금 그나마 그 안에서 높이 나오는 게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장관인데, 김문수야말로 이거 내가 1등이라고 앞에서 나서자니 뭐 탄핵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 좀 곤란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뭐 밑자락은 깔더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과연 올바른 판결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요? 국민들이 직선제를 통해서 뽑은 자기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다. 이제 박근혜까지 이제 또 갖고 올라가는데, 윤경호 소장님, 아무리 그래도 김구 선생 중국이 국적이다까지 이야기하는 거. 그 말입니다. 전 진짜 그러니까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온 궤적의 중간에 전향이든 뭐 회절이든 변절이든 뭐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팔아먹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골라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다 이거는 입맛에 맞는 것도 훨씬 더 뛰어넘는 왜곡 중에 왜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데 저런 사람이 지금 보수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극우 세력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극우 세력들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우크릭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물음에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런 입은 케이블타이 한 10개로 묶어버리고 싶어요. 옛날에 재봉틀로 입을 봉해야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막말도 있었죠. 아니,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게 사랑하고 충성을 하는 거지. 언제 박근혜한테 충성을 다 해라고 배웠습니까? 잘못된 이정자가 있으면 맹자 선생님께서도 언제든지 뒤엎어라고 그랬는데 그걸 뒤엎었더니 사랑과 충성을 다해야 될 박근혜한테 너무 가볍게 됐다? 저걸로 아웃이죠. 저는 김문수는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극우화되니까 반짝 1등인데 경선 통과는 될지 모르겠지만 본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 같은 극우 극단 변절자를 선택하기는 매우 완전히 진영화되어 있는 20, 30%에서 거의 더 이상 표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전망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문수 장관이 꼭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진짜 주옥 같은 말을 또 얼마나 많이 쏟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회도 나오고 그래서 계속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김구 선생에 대한 국적이 중국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를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걸 더 많은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생생하게 토론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디 경선 그리고 대선 주자 끝까지 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진짜. 일단 김문수 나오면은 소방관들 표는 포기해야겠죠. 네. 예, 참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 우리가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참 허탈하지요. 허탈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새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봄에는 좀 모든 것이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입춘 대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가장 한심합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는데 이제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한번 좀 해서 그나마 지은 죄를 좀 조금이라도 덜어야 하겠죠.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 오늘 2부에서는 윤석열 가짜 출근 그거 계속 보도하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았던 정병곤 J컴퍼니 대표 무죄 나왔어요. 아이고 참 그거를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윤경호 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